그러면 작년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정말 풀로 사회적 라이프를 살아보게 되시는 건데 네. 올해의 배당금 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지가 궁금해져요. 네,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3,8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제 퇴직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이제 5억 원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아니 5억이지. 5천만 5억이요? 5억 받으면 얼마죠? 네, 5천만 원을 연간 배당 목표로 KPI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연 5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꿈꾸시는 금액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별님은 네. 어떤 종목들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계신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주식을 접할 때는 좀 종목을 한 10개 종목 이내로 좀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관리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배당 소득을 기반으로 전업 투자자나 마찬가지고 또 이런 콘텐츠를 지금 계속 만들고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매력적인 ETF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ETF들 많이 담고 있어서 주력 종목은 이제 고배당 ETF들로는 TLTW하고 그다음에 제피 그리고 QILD 최근에 SPYI라는 그런 종목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성장 ETF로는 SCHD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PGX라든지 되게 다양한 SPYD 이런 되게 다양한 ETF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말씀 주신 약간 비중이 큰 뭐 네. TLTW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채권형 ETF 비중이 한 50% 정도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 ETF들, 그리고 성장주나 이런 개별 종목들은 거의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그럼 혹시 그 배당 성장 SCHD ETF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이런 거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제가 한 500주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SCHD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 이번에 계좌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녀들 계좌는 다 모두 SCHD로 종목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물론 작년 한 해 SCHD가 뭐 시장의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는 못했지만 종목 자체가 꾸준하게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매년 배당금을 증액시키는 ETF계의 배당 챔피언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면 할수록 이제 매년 배당금이 증액되면서 장기 투자하기는 좋은 종목이라 그런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 초고배당주들은 네. 좀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TLTW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000주 정도, 그 다음에 제피 2,000주, QILD 1,000주, 뭐 SPYI 300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개인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뭐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고배당 ETF들은 법인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세금 부과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익에 대한 뭐 예를 들면은 배당금을 받은 거를 만약에 이제 배당락이 떨어져서 뭐 고배당 ETF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걸 매도해서 이제 여기서 손실이 난 거를 배당금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익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좀 다른 투자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요. 금별님 하면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 게 이 배당 재투자를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좀 흥미롭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A라는 종목에서 배당을 받으면 A라는 종목에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별님은 A라는 종목에서 배당을 받아서 또 이제 B라는 종목에 배당 재투자를 하는데 요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서 프로젝트로 진행하시고 요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요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배당 투자가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성장주에 비해서 뭐 주가의 그런 변화가 급등하기 크지도 않은 편이고
또 배당금을 다 생활비로만 인출해서 사용하면 뭔가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높은 고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ROC 이슈, 뭐 원금, 투자 원금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칭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투자도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목표나 수량, 적립 수량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두면 그게 충분히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투자를 계속 시장에서 인내하고 투자를 지속해 가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8가지 정도의 그런 좀 흥미로운 재투자 프로젝트를 8가지나요? 예, 8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요런 방식의 배당 재투자법을 추천해 주시는지. 근데 이제 뭐 각자만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재투자 프로젝트도 되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패시브하게 패시브 ETF, 뭐 스파이나 QQQ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뭐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는 재미는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매월 받는 그 배당금들을 다른 어떤 성장주 종목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배당 ETF나 또 다른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뭐 재투자를 해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미난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고배당 ETF들 중에 ROC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살 깎아먹기다라는 식으로 좀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피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에 주가가 매년 한 2%씩 원금이 좀 까지고 있고, QRD 같은 경우도 한 4%나 5%씩 매년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연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뭐 10년 아니면 3년 뭐 이런 성과들을 봤을 때 제피는 한 2%, QRD는 한 4, 5% 주가가 빠졌는데, 근데 제피 같은 경우나 QRD 같은 경우는 배당률을, 세전 배당률, 연 배당률을 뭐 예를 들면은 최소 8%에서 많게는 12, 13%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제피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9% 정도 배당률을 줬다고 하면 작년에 주가가 만약에 뭐 0.9% 오르긴 했지만 2% 빠졌다. 그럼 그래도 7%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배당률들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은 내가 팔아야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당 ETF들은 매월 이제 인컴들을 주니까 어떤 투자관이나 투자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내가 인컴을 받는 걸 다시 재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들이 나타날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저도 하게 되었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성과도 나쁘지 않고 또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또 현금 흐름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속해 가고 있고 목표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8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네. 좀 가장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젝트는 제피 500주의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모아가는 건데요. 제피 같은 경우는, 제피나 제피큐는 둘 다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고배당 커버드콜 ETF인데, 제피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제피큐는 이제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의 성장성이나 이런 쪽은 제피큐가 좋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제피가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제피의 500주의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지금 60주 정도 제피 500주의 배당금으로 지금 1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60주 정도가 모였고요. 제피큐가 또 제피큐 60주가 매월 또 배당금을 매월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적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끼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가 자본 소득으로 모아놨던 어떤 그 ETF가 있다면, 예를 들면은 제가 2021년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회사를 직장을 다닐 때 2년 동안 목표로 했던 것이 QYLD 1000주를 적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3개월 동안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QYLD만 매수를 했거든요. 1000주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QYLD 1000주를 모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QYLD 1000주는 제가 열심히 노동을 하거나 회사를 출근해서 벌어들인 월급이나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제가 투자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은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그 자본소득이 QRD 1000주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QRD 1000주는 저한테
매월 20만 원의 예,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QYLD 천주를 주가의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죠.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투자 원금, 저축을 해서 만든 투자 원금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둔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쳤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군요. 네. 그래서 없는 셈 치고 다른 계좌에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QYLD 천주에서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 QYLD 천주에 제가 평단가가 18달러 초반대인데 이 ETF가 뭐 23달러 때부터 제가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15달러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안 좋을 때. 2022년에. 근데 지금 또 한 17달러, 18달러 가까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지난 2년, 3년 동안 네. 받은 배당금이 QYLD로부터 계속 적립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당금으로 또 PGX라는 ETF를 모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180주, 200주 이렇게 네.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또 다른 자본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현금 흐름을. 그래서 지금 이 계좌는 이렇게 해서 50만 원이 될 때까지, 월 현금 흐름이 50만 원 될 때까지 그냥 재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QYLD 천주에서 PGX를 계속 모아서 PGX 천주가 만들어지면 PGX 천주가 또 한 10만 원 정도의 배당을 줄 거거든요. 월마다. 네. 그러면 QYLD 천주에 20만 원과 PGX 천주에 10만 원. 그러면 총 3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걸 또 다른 ETF에 투자를 합니다. 계속 새끼를 치게 해가지고 네. 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5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저에게 평생 연금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목표를 해서 나중에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계획상으로는 한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이제 5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자본소득으로. 네.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은 제가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내가 친구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할 때 그런 어떤 용돈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 플러스 알파 개념의 비용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연금을 만들어가는 것을 배당금 재투자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 재투자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보통 처음에 이제 자산을 모으고 재테크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때는 처음에 파이어족을 목표로 아, 네. 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자산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이 자산으로 좀 소위 말하는 뭐 강남 라이프를 좀 누려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소비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생활 수준을 높여서 내가 이 자산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시 그럴 때는 중간중간 없으셨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들 많이 좋아하시고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아니면 또는 뭐 서울의 인기 지역 서초 강남 또는 뭐 잠실 마용성 뭐 이런 쪽에 이제 좋은 아파트들에 살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직장인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4050 세대들의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던 점은 물론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뭐 처분해서 예를 들면 뭐 조금 대출도 받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데 아파트 끄트머리 중심간 좋은 아파트는 못 가겠지만 뭐 가능하시죠? 네. 가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현금 흐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원치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뭐 지금이야 이제 운 좋게 조금 계속 잘 벌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평생을 근로자, 노동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끔찍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사회 나와서 20년 이상 가장 인생의 젊은 시간들을, 젊은 청춘을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제 시간을 대부분을 다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이제 급여를 받았던 건데, 40, 50대 남은 시간마저 이제 그렇게 저당을 잡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저도 뭐 아이들의 뭐 가장이기도 하고 뭐 자녀들을 둔 아빠이기도 하지만 아빠이기 전에 저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조금 행복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또 아이들이나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주변에서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주변에서도 이제 뭐 지인들이나 많이 보다 보면 강남이나 어떤 서울에 뭐 15억, 20억 이런 아파트에 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뭐 재산세도 걱정이고 종부세 뭐 요즘 완화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뭐 재산세를 내놔야 되고 비싼 아파트에 살면은 또 이제 어떤 그 비싼 또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비용이 네.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해두고 실거주하면서 뭐 아빠가 직장 열심히 다니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 교육을 네. 뭐 자녀 교육도 있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지역 아파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최소한의 안전장치 서울 외곽에 그냥 재건축 소형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준비를 해두고 나머지는 내가 내 자산을 가지고 내 자산이 그 나를 위해 현금을 만들어주는 이 돈을 벌게끔 일하게끔 만들고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이 네. 월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 투자라는 거에 이 신념이 더 확고하셨던 것 같아요. 네.